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한다는 거는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그래프를 이용해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정확한 x 값은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x축이랑 정확하게 언제 만나는지는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다만 얘의 그냥 해의 개수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해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식을 우리는 두 함수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와 y는 0, 다른 말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해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 개수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경우, 다른 말로 말하면 해 자체가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근과 다른 한근, 그러니까 셋 중에 2개는 겹친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3개는 3개인데 실근은 1개고 허근이 2개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실수는 1개라고 보니까 해가 1개로 보이는 경우, x축과 교점의 개수가 1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도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서 볼게요. 3차 함수에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x축과 3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가 이러면, x축과 3번 만나려면 x축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죠. 이런 모양을 띄어야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극대값은 양수에 있고 극소값은 음수에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면은 얘가 해를 3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한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로 나오면 이때는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2개인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어느 한쪽에서는 x축이랑 접하는 부분이 생겨야 한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x축이 이 극대값과 접하는 모양으로 생기던지, 아니면 x축이 극소값이랑 접하는 모양으로 생기던지 해서 어쨌든 해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중근이 생기고 나머지 한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 극대값을 0으로 만들던지 또는 극소값을 0으로 만들던지 둘 중에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으로 나오면 이때는 해가 2개, 쉽게 생각하면 중근과 어떤 다른 한 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실근이 하나인 경우예요. 실근이 하나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게 딱 한 번만 만나야 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X축이 아예 밑에 이렇게 있어서 어느 한쪽이 떠 있게, 또는 반대로 X축이 완전 위에 있어서 아예 둘 다 아래쪽에 떠 있게,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야? 둘 다 양수던지, 극대도 양수인데 극소도 양수로 만들던지, 또는 반대로 극대도 음수이고 극소값도 음수로 나와야 교점이 한 번만 생겨서 실근이 한 개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허근은 좌표평면상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나오면 극대극소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실근이 2개다 라고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실근이 1개이다 라고 하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이러나 저러나 항상 양수로 나오는 상황, 이 바로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1개이다 라고 판단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실근이 1개는 1개야.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예외 사항으로 똑같이 실근이 1개인데 허근은 없이 그냥 진짜 실근만 1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한 실근만 갖는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론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져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3차 함수 혹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3차 함수도 분명히 있었어. 왜? 도함수가 다 양수로만 나오면은 증가 감소가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그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3차 함수를 볼게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3차 함수는 계속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는 X축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한들 해가 뭐 1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이런 게 바뀌어? 안 바뀌죠. 이게 바로 오직 한 실근만 갖는 상태. 그러니까 허근 없이 그냥 무조건 실근만 하나로만 나오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걸 뭐 나중에 삼중근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미지수 값을 주고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한 실근만 갖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거는 그래프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랑 같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면 X축의 위치에 따라 계속 개수는 바뀌어. 근데 이 X축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계속 실근이 1개만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상황인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말하는 게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랑 같다는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그거는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랑 또 같은 말이라는 거지 얘는. 이거를 조심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사실 4차 방정식은 좀 많아요, 상황이. 그래프가 되게 다양하게 그려져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만 대략적인 것만 같이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4차 방정식은 이제 4차 함수의 도함수를 보는 거겠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야? 3차야.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제 F'X를 생각을 해보면 모양이 크게 3개예요. 이제 옆에서 봤듯이
이렇게 생기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기던지 아니면 아예 어느 한쪽이 떠 있던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각각의 4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는 마플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어느 한쪽이 이렇게 더 많이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정확하게 같은 위치만큼만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극소값을 구해봐야 아는 거잖아. 정확하게 W 모양으로 여기까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완벽한 W 대칭 모양을 이룰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래서 직접 그려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내려오는데 잠깐 멈췄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극대가 접하면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런 이 반대편의 모양이 생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것도요 그래프 안에서도 개수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긴 2개야 여기 있으면 3개야 여기 있으면 4개야 여기서 만나면 3개야 다시 여기서 만나면 1개고 이 밑에는 2개야. 한 그래프 안에서도 개수의 방식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안타깝게도 3차 방정식처럼 선생님이 딱 정확하게 자 개수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를 말할 수가 없어.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대신에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은 조금 특이한 모양이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해가 2개가 나오게만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얘는 어디다 그려놔도 다 2개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프 자체가 X축이랑 그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의 해를 풀었는데 항상 모든 해가 2개만 나오는 4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만들라는 거고 그거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4개가 될 때도 있고 3개가 될 때도 있고 2개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그 그래프 단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못하면 얘는 할 수가 없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해서 4차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적응할 거고 3차 방정식은 그래도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일반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외워주시고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52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 4차 방정식 건 좀 지울게요. 어차피 이거는 개념 설명 딱히 없으니까. 자, 526번 보면은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 fx라고 두고 우리는 얘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미분해 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인수분해하면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0과 2를 기준으로 풀이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즉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모양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그때 얘가 세 실근을 가져야 한대요. 세 개를 가지려면 x축이 극대와 극소의 사이를 지나야 3번 만나게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극대값은 양수가 되면서 극소값은 음수가 되게 하는 k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극대값은 x가 0일 때 생기니까 x가 0일 때 2-k는 양수로 나와야 되고 동시에 극소는 x가 2일 때 생겼어요. x가 2일 때 마이너스 2-k는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두 개 동시에 겹치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아시겠나요? 다음 해서 정수의 여기 k 개수는 몇 개? 3개.
530번 볼게요.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해는 몇 개라는 거야? 3개야.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는 y축의 위치로 결정을 해주면 돼요.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게 양수고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게 양수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나 왜 자꾸 반대로 말해? y축의 왼쪽에 있는 게 음수고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교점 3개 중에서 양수가 2개, 음수가 1개라는 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건 하나만 되게, 그리고 나머지 2개가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그래서 그 y축의 위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fx를 보면은 fx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이 나오는, 즉 x축과의 교점 찾을 거예요. 도함수 그려봅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해서 얘는 0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0과 1을 기준으로 풀이었으니까 우리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3개는 맞춰야 돼. 해가 3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축의 위치는 이 사이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극대값은 양수가 나오고 극소값은 음수가 나오는 모양은 확실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3개 중에 그 와중에 양수가 2개래. 그럼 y축이 어디냐인데, 사실 여긴 이미 y축의 위치가 결정돼 버렸죠. 0의 위치가 있어 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그냥 양수 2개, 음수 1개구나 가 된 거야.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고요. 이제 막 극대극소가 0이 아니고 뭐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y축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경우, 그때는 y절편의 부호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미 y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극대극소의 부호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극대값 생겨요. 마이너스 a는 양수여야 되고, x가 1일 때 극소값 생겨요. x가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는 음수여야 되고, 2개를 동시에 만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역시나 해의 개수가 일단 몇 개인지부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나요? 다음 534번 볼게요.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fx라고 두고 그래프 그렸을 때 도함수 먼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얘는 인수분해하면 0과 2에서 극대극소로 갔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fx 그래프 그려보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대요.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려면 x축과 가운데를 지나야겠죠? 그러려면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가 나오게. 자, 극대값은 x가 0일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1-k는 양수여야 되고, 극소값은 x가 2일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k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먼저 생긴 거죠. 해서 그렇게 만들게 해주는 정수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해서 총 3개라고 찾아주는 거죠. 다음 538번 볼게요.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이래요. 우리 어떤 두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거는 두 개를 같다고 두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 찾는 거랑 같았죠, 항상.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1x는 직선 x 플러스 k와 같다고 두었을 때, 즉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해가 3개가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얘를 fx 그래프라고 두고 f'x 그래프 그려서 fx 그래프까지 그릴게요. 미분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와 2에서 해를 갖고 부가 풀마풀 되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3개의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x축이랑 3번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만난다는 거였죠. 역시나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걸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16-k가 양수 나와야 되고, 반대로 극소값은 x가 2일 때 생겼어요. x가 2일 때니까 마이너스 16-k가 음수가 돼야 하는 거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542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x 플러스 48이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라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죠. 얘 fx 그래프 두고 그려보면 먼저 미분해야겠죠.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라고 나와요. 얘는 인수분해가 x-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나오는데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3차 함수가 해가 몇 번 생기는 거야? 하나만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해가 한 번만 생기게 그냥 이렇게 떠있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a예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인 모양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그냥 그래프가 단순하게 이렇게 돼요.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x축은 무조건 이 밑에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즉 극소값이 양수이면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극소값은 x가 a일 때 생겼어요. x가 a일 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8이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a 4제곱은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 구하래요. 4제곱이 16보다 작다는 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겠죠. 다음 546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x가 2보다 큰 부분일 때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정해진 범위에 있는 부분만 그려놓고 보면 되는 거야. 자,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 x 세제곱 더하기 k가
3x제곱보다 크게 만들어라 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가 양수이게 만들어라 라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두고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얘는 지금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 fx가 나올 거예요. 자, 도함수 먼저 그려보고 부호에 맞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를 그릴 건데 자, 문제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그래프 중에서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건 2보다 큰 부분만 그려져요. 그럼 사실상 이 중에서도 2보다 큰 부분 2도 빼고 이것만 그려진다는 거야. 지금 사실상 얘만 양수이면 돼. 이게 양수라는 건 제일 작은 부분 여기만 양수이면 되겠죠. 심지어 2 포함 안 하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즉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건 F2가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만약에 x가 2 이상이라고 하면 2에서도 양수여야 돼. 하지만 여기 2가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 0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F2는 계산해보면 K-4가 0 이상이니까 따라서 K는 4 이상이다 라고. 등호 조건 조심하세요. 항상 부등식 풀 때는.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4. 다음 549번 볼게요. 자, 구간 0 이상 2 이하에서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구간 0 이상 2 이하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그려서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다 이항시켜서 보면은 이 범위 내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fx라고 두고 그래프 그려보면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x축과 만나고 그거에 맞춰서 fx 그래프 그려보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그려지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나는 0 이상 2 이하만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0 이상 2 이하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0부터 2까지. 이 부분만 0 이상으로 떠오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만 0 이상이면 사실상 어디만 보면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아서 다 0보다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즉 극소값이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인 거죠. 극소값은 x가 1일 때 생겼으니까 f1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k는 1 이상이다 라고 구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 우리가 먼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봤어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에서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x는 t일 때 몇인지를 알려줘요. 즉 xt가 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자, 저 t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t가 1일 때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럼 t에다 1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뭐 t가 5일 때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럼 t에 5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명히 xt에 대한 식이요. 이제 뭐 1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 xt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 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뭐냐면 점은 자 이렇게 보고 옆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혹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의 그 계산 값에 도착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점이 있어. 이 점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춰. 그리고 갑자기 다시 돌아와. 그리고 점점 또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춰. 이런 식의 지금 위치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하려는 건 이 위치를 알았을 때 첫 번째, 그럼 그 t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속도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아, 속도와 속력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의미적으로만 보면은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두 개는 차이가 있어. 뭐가 있냐면, 속도는 그냥 빠르기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뭘 알려주냐? 방향도 알려주는 게 속도야. 속도라고 하는 거에는 방향과 크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양수다. 그러니까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반대로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다만 그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양의 방향으로 1의 속도로 가는 거고, 값이 3이라고 나왔으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고 있는 거야. 더 빨라졌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1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 빠르기는 같아 보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는 반드시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방향을 뭘로 확인하냐? 바로 이 속도의 부호로 확인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이제 VT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VT를 구하는 방식은 위치를 미분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분계수의 다른 말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 분명 선생님이. 그죠? 위치식에 따라서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갑자기 순간 멈췄어. 근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속도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반대로 속도에서 부호를 빼고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게 우리는 바로 속력이라고 구해요. 그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라고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의 미분값, 반대로 속력은 그거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AT라고 구해요. 얘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위치식을 2번 미분해야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바뀌고 있는 건 알겠는데 걔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바뀌느냐를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점점 변화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점점 작아지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가속도야.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다른 말로는 뭐 가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절대값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내용은 단순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운동 방향은 뭘로 확인한다 했어 방금? 속도의 부호로 확인한다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라 이거죠. 속도 그래프 그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사실 이 속도 가속도는요. 도함수 활용 중에서도 여기서는 별로 안 어려워요. 나중에 얘가 맨 마지막에 정적분 활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은 섞일 거야. 왜냐면 여기 도함수 활용 3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결국에 중간부터 해서 끝까지 다 나올 거잖아요. 맨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내용에서도 이 속도 가속도가 나와요. 그 내용이랑 같이 섞어서 내지 이렇게 미분 내용만 딱 독단적으로 내진 않아. 너무 쉬워서 여기서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552번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때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그럼 원점을 지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0이 되었다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위치가 0이 되는 이걸 다 찾을 거예요. 인수분해 돼요. T 곱하기 T-2 T-3은 0이라고. 그러면 언제 원점이 위에 있어? T가 0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건 언제다? 3이다. 그럼 우리는 V3 구한다고요. 자, VT식은 위치식 미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해서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 해서 답은 3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다음 넘어가서 556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의 T에서의 위치가 각각 P는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2T제곱 마이너스 10이래요. 이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일단 속도를 구해야 돼요. P의 속도는 T제곱 더하기 4 Q의 속도는 4T.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을 구할 거래요. 언제 같아져요? T가 2일 때 같아지죠? 그러면은 그때 P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P의 가속도는 P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2T가 되겠네요. 그럼 T가 2일 때니까 가속도는 몇? 4라고 구해지는 거죠. 됐나요? 다음 559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속도를 구해봐야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알 거 아니야. 자, 먼저 속도를 구해볼게요. V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 인수분 해보면 마이너스 T
3t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1. 즉 그래프가 3분의 1이랑 3에서 0이 생기고 부가 3분의 1과 3에서 두 번 바뀌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t가 3일 때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라고요.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10. 그래서 거기다 t에다가 3 대입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가속도도 역시나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속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다음. 자, 563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오른쪽과 같은. 자, 이거 지금 위치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부호도 잘 봐야 돼.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자, 그럼 1번 볼게요. T는 1일 때, T는 3일 때는 P는 정지에 있냐라고 했어요. 속도가 지금 0인가요? 그럼 정지가 아니죠. 2번, T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부분에선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자, 운동 방향은 V의 부호로 보기로 했는데 2부터 4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지금 상황이. 그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3번, T는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냐 했어. 5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그냥 플러스 했다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플러스죠. 그러면은 아니야. 4번, 3과 4 사이에서는 속력이 증가해요? 아니죠. 속력은 뭐야? VT의 절대값이야. 절대값으로 위로 올려서 봐야 돼. 그럼 오히려 3에서 4는 내려오는 상황이 되죠. 절대값은. 그래서 틀려요. 속도가 증가한다 했으면 맞을까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속력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절대값으로 봐야 돼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5번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 3번 바꾸냐 했어요. 자, 부호가 언제 바뀌어요? 2일 때 1번, 4일 때 2번. 그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2번 바꾼다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나요? 다음 565번 볼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알려주세요. 높이도 결국에 위치야. 그 높이가 지금 40 더하기 2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요. 이때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체를 이렇게 위로 돌렸어요. 그럼 최고 지점 찍고 다시 내려오죠. 최고 지점을 찍는 순간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또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분부터 해서 속도로 할게요. 속도는 2 마이너스 10t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직선 그래프예요. 그냥 이렇게 t가 몇일 때 0 나와요? 5분의 1일 때 부호가 바뀌었어요. 즉 최고 지점은 언제 찍는다? t가 5분의 1일 때 찍는다. 그럼 그때의 뭘 구하래? 높이 구하래. 그럼 t 5분의 1 위치에다가 h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잖아. h 5분의 1은 40 플러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계산하니까 5분의 201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겠죠. 아, 20t네. 근데 여기 식을 잘못 썼다. 2t 아니고 20t예요. 그럼 t가 몇일 때 0 나와요? 2일 때 0 나와요. 우리는 h2 구해야 돼요. 그래서 h2는 40 더하기 40 마이너스 20이니까 답은 60. 그러니까 60m를 찍고 다시 떨어져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다음
568번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에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질 때래요. 자, 정사각형이 있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8이었는데 몇 초 2cm씩 모든 변이 다 같이 길어진대. 그러면은 원래 8에다가 t초 후에는 몇이 길어지는 거야? 8 플러스 2t만큼 길어지는 거겠죠. 한 변의 길이가. 그럴 때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변화율은 미분계수 값이에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 플러스 2t면 대각선은 길이가 몇이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루트 2 곱하는 거야. 우리 1대1 때 루트 2잖아요? 그럼 대각선 길이는 8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t겠죠? 이게 길이야.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그걸 미분한 거라고요. 얘 미분하면 몇 나와요? 2 루트 2. 그게 그냥 그 길이 변화율 값이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식만 세우면 돼요. 다음 571번.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안쪽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원들이 점점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쪽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5씩 길어진대. 그러니까 t초 후에는 5t만큼의 원이 생긴 거지. 가장 바깥쪽에. 그죠? 그러면 그때의 파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넓이율을 구하는 식을 세워서 그 넓이의 미분계수 값을 구하라는 거겠죠. 자, 반지름이 5t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5 파이 t 제곱 되겠죠. 꼭 넓이 구하는데 파이 안 써서 틀린 사람 많아요. 제발. 자, 그럼 이거의 미분 변화율, 넓이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50 파이 t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t가 2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따라서 t에다 2 넣으니까 몇 나와? 100파이라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다음 57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공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몇 초 반지름의 길이를 1씩 증가한대. 그러면 공이 t초 후에는 반지름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 원래 반지름 4에다가 t만큼이 더해져 있겠죠? 그럼 이 반지름이 4 플러스 t가 된 고무풍선에 대해서 6초 후에 고무풍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식을 알아야 돼. 우리 구호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의 미분계수 값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얘 미분하면 vt는 v't는 3 이거 앞으로 계산하면 4 파이 곱하기 4 플러스 t 제곱 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6초 후니까 t에다 6 넣어서 계산하니까 몇? 400파이라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식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진짜 틀리면 진짜 바보야. 내가 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구하고 뭐 이런 거에서 틀리면은 그래 어려웠겠다 이해하거든요. 여기선 진짜 틀리면 진짜 안 돼. 아시겠죠? 자, 마지막 577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위치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이건 그냥 위치 값 자체를 알려준 거야. 자, 그럼 0과 B 사이에서는 T는 A일 때 속력이 최대이냐라고 했어요.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우리 위치에서는요, 속도가 뭘 의미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해요. 접선의 기울기로 봐야 돼. 그러면 지금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그치, 0인 거지. 사실 극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최대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니은 0과 F 사이에선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냐는데 운동 방향은 증가 감소로 판단하면 되겠죠. 위치는 언제 한 번 바뀌어요?
A에서 바뀌어요. 또 C에서 바뀌고요. 또 E에서 바뀌고요. 또 F에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뀐다고 보면 돼? 3번. 어? 3번. 아, 근데 F는 빼야 되구나. F까지만 보니까 0, A, C, E 이렇게 3개만 바뀐다고 보면 되네요. 지금 그래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니까. 디귿. T는 C에서는 속도가 0이나 있어요. 맞아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로 봐야 되니까 속도는. 리얼 0 이상 F 이하에서 T는 2일 때 가장 멀리냐 있어요. 위치는요, 얘들아. 그냥 그 값으로 보면 돼요, 지금. 몇이 제일 커요? A일 때가 제일 커요. 그러면 그때가 원점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프가 저기 멀리 있다 해서 값이 아니라 값을 봐야 한다고, 함수값. 아시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다고요. 이거 그래프 보는 거 은근 헷갈려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맞으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다른 문제가 원체 더 어려우니까. 근데 꼭 그래프 파악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에서 우리가 오늘은 도함수 활용 3 내용을 모두 봤고요. 숙제는 역시나 끝까지 602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